좀 내년까지도 좀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일단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가거든요. 네.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사실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음, 그러니까 이 물가 잡으려고 사실은 이제 금리도 세게 올린 그렇죠. 거고 근데 이제 금리는 올리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죠.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실 금리를 낮춰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조합이 어긋난 거죠. 네. 금리 올리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그 증시가 좀 부러져 버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결국 내년에도 영향을 줄 거는 이제 고물가죠. 이 고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.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물가는 안정화되겠죠. 음, 왜냐하면 올해 대비해서 그러니까 내년 1월에 발표되는 건요. 작년 1월과 이제 내년 1월에 그 물가 차이를 이제 반영을 한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올해 물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기저가 너무 높기 때문에요. 물가가 자연스럽게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이 올해 8% 올랐던 물가가 내년에도 8%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죠. 네. 그래서 이 물가는 좀 하향 안정화 될 텐데 문제는 옛날처럼 뭐 물가가 1%, 2%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. 네. 이게 중물가 중금리 시대라고 하는데 예전보다는 좀 높은 한 뭐 저점은 한 3, 그리고 만약에 좀 물가가 안정화된다고 해도 한 4에서 5%요. 그러니까 3에서 5% 사이에서 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좀 고물가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, 다만 이제 물가가 조금 그래도 올해보다 안정화되니까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? 금리도 이제 내년 초에는 5%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네.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 금리가 그래도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많은 뭐 매체도 그렇지만 골드만삭스도 내년 하반기엔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4% 이상의 그 고금리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죠. 그래서 분명한 거는 예전보다 높은 물가와 금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좀 압박할 가능성은 있다. 다만 방향성 면에서는 확실히 올해는 그냥 너무 빨리 올렸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좀 약간 누그러지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, 근데 물론 이제 내년에 물가가 많이 낮아지면 금리도 많이 꺾이고 시장 분위기도 많이 개선될 수는 있어요.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 물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, 그다음 두 번째가 역시 올해 시장을 가장 안 좋게 만들었던 게 이 경기 침체인데 제일 문제가 중국이에요. 사실 네. 중국과 유럽인데 이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제로 코로나가 지금 해제 여부를 두고 막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게 지금 촬영하는 날도 오늘 좀 국내 증시가 안 좋은 이유가 갑자기 또 중국이 봉쇄령을 또 내렸어요. 네.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풀었다가 다시 확진자 다시. 늘어나니까 또 봉쇄령 내리고 아마 이걸 계속 반복할 것 같은데 중국이 좀 전면적으로 이 코로나랑 상관없이 그 해제를 좀 해주면 이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히 우호적일 텐데 이 부분은 또 내년까지도 우리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쟁과 유럽의 에너지 문제인데 전쟁은 언젠가 끝나겠죠. 네. 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면 정말 너무 좀 힘들 것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네. 같고 지금 이제 전황을 보면은 조금씩 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서로 만나려고도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내년에는 좀 종전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종전되면은 이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. 네. 물가 이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확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종전이 되면은 물가 상승률 완화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변수는 유럽의 에너지 문제 같아요. 네. 유럽의 에너지 문제가 지금 여전히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참 저도 그 이 올해 10월 달에 뭐가 좀 제일 심했냐면요. 갑자기 이제 그 일부에서 네. 유럽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뭐 망할 수도 있다. 네. 천연가스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맞아요. 거다. 네. 이런 이제 굉장히 극도의 비관론도 좀 많았는데 맞습니다. 근데 참 이게 돌이켜 보면요 인간은 어떻게든 환경에 다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. 네. 절대 망하진 네. 않습니다.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에너지 그 천연가스가 없으니까 뭘 했냐면 에너지 소비를 줄여버린 거예요. 줄이고 그 천연가스로 아무리 비싸도 독일 같은 경우 엄청나게 그 매입을 많이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다만 이게 안심할 수 없는 게 러시아에서 앞으로 공급받기가 어렵거든요. 네. 그래서 날씨가 좀 변수 같아요. 내년 1, 2월에 겨울에 너무 추우면 안 됩니다. 이게 네. 너무 추워지면 또 유럽의 천연가스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유럽의 에너지 문제까지 한번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분명히 좋아질 건 네. 같은데
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계속 내년 초에도 우리가 좀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정말로 그 에너지 문제, 유럽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정말로 유럽이 망하려나? 네. 그런 여론들이 계속 나와서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또 해결책을 만들어냈고 네. 올해 좀 큰 영향을 미쳤던 이 고물가, 고금리 상황도 좀 이전과 같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.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인지 그래도 계속해서 좀 이제 증시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인지 이 내년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, 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두고 좀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. 특히나 이제 JP모건은 이 국내 증시의 개선의 시점을 이제 하반기로 내놨습니다. 네. 이사님께서는 이제 내년 상반기, 하반기 각각 좀 어떻게 장세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좀 예측하고 계실까요? 저는 일단 1분기까지는 조금 이렇게 네. 좀 혼조세라고 할까요? 그러니까 음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세장은 끝났다라고 네. 좀 보고 있고 이제 약세장이 끝났다고 강세장이 바로 오는 건 아니고요. 보통 이제 우리가 장세 추세를 볼 때 세 가지로 얘기하죠. 하락장, 횡보장, 상승장인데 그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좀 징검다리가 좀 필요하긴 해요. 그래서 1분기까지는 좀 확인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횡보장으로 펼쳐지고 2분기 이후부터 좀 강세장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 지금 흔히 이제 주식시장을 뭐 4계절로 나누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근데 지금 보면 역금융장세라 그래가지고 역금융장세 뭐냐면 실적이 막 좋다가 이제 물가가 오르고 너무 이제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세게 올려가지고요 이제 경기를 좀 잡는 거죠. 네. 물가나 지금 그게 몇 달째 이어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금리가 너무 세게 오르는데 이걸 역금융장세라 그러고 그때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습니다. 항상 많이 급락을 하는데 근데 내년 1분기에는 역금융장세가 끝나요. 왜냐하면 지금 연준의 계획에 의하면 내년 3월에 금리 한 5%까지 올리고 이제는 동결로 갈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금융정책적으로 보면 이제 통화 긴축이 끝나갑니다. 그럼 역금융 장세가 끝나고 그 내년 지금도 시작했는데 내년 1분기까지는 역실적 장세가 같이 가요.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이키도 재고 많다, 삼성전자, 하이닉스도 네. 재고가 너무 많다. 이 재고가 너무 늘어나는 걸 우리가 역실적 장세라고 하는데 이게 수요가 부진하니까 공급은 늘리는데 재고가 너무 많이 써요. 근데 이 재고를 해소하는 기간이요. 뭐 한 달 만에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. 네. 몇 달 걸립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예측하시는 분들이 내년 2분기가 아마 재고의 좀 정점인 것 같다. 그러면 이제 1분기 지나면서 2분기 지나면서부터는 재고가 조금씩 완화되거든요. 그러면 역실적 장세가 1분기나 2분기 초에 거의 끝나가요. 네.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내년 2분기부터는 반대로 금융 장세가 좀 시작될 수도 있다. 금융 장세 뭐냐면 이제 이 통화 긴축이 끝나고 금리를 조금씩 이제 인하하는 쪽인데 물론 당장 금리를 인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내년 1분기에는 이제 그 금리 인상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물가만 안정화되면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럼 금융 장세가 좀 충분히 시작될 수도 있다. 그리고 경기도 내년 2분기부터는 조금씩은 돌아서겠죠. 네. 그러니까 최악은 좀 지나가는. 근데 주식시장은 아시겠지만 항상 모든 게 선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1분기까지는 아마 안 좋을 거예요. 막 실적도 안 좋고 아마 이 얘기를 매일 들으실 겁니다. 경기가 지금 망가지고 침체를 보이고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 급감하고 네. 근데 이상하게 주식시장은 안 빠져요. 네. 왜냐? 주식시장 경기 침체 전에 미리 다 빠지고요. 네, 선반영이 그리고 돼서. 그치만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진짜로 이제 저점 찍고 돌리려나 이 확인하는 과정이 한두 달 걸리니까 네. 그 과정에서는 오르고 내리고 좀 반복을 해요.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추세 없는 네. 좀 횡보 구간이 이어지고 이렇게 추세 없을 때 오히려 좀 비중을 늘려주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네. 생각하고 본격적인 상승장은 좀 2분기 이후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. 그래서 네.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.